혹시 지금 이 영상을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불 속에서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 더, SNS 확인 한 번 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새벽 1시, 2시가 되곤 했죠. 저는 특히 유튜브 쇼츠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딱 하나만 더,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계속 스와이프하고 정신 차리면 1시간이 지나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제일 심각했던 게 뭐냐면요. 업무 중에 간단한 결정도 못 내리겠더라고요. 점심 뭐 먹지? 이런 사소한 것도 10분씩 고민하고, 나중엔 동료가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여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뭐였는지 아세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저는 그때 네, 보는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었죠.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알면 알수록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조사한 내용과 실제로 실천해본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담도 많이 넣을 거고, 제가 실패했던 것들, 효과 봤던 것들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0일 챌린지도 제안해 드릴게요. 좀 긴 영상이지만 제 3개월간의 실험 결과를 30분에 압축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은 블루라이트의 진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블루라이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블루라이트. 근데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냥 파란빛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블루라이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38만 50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말합니다.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강한 편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랐던 게 이 블루라이트는 사실 태양빛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낮 동안 태양을 보면 우리 몸은 지금은 낮이구나. 활동해야 할 시간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수백만 년 동안 태양빛에 맞춰 살아왔거든요.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고. 문제는 밤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예요. 우리 눈의 망막에는 멜라놉신이라는 특별한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블루라이트를 감지하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밖이 밝아요. 낮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알았을 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밤 11시에 스마트폰 보면서 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뇌의 송과선이라는 부분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보통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졸음을 느끼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요. 밤 11시쯤 되면 약간 졸리긴 한데 아직 안 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밤 11시인데도 뇌는 아직 낮이네 라고 착각하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2시간 전에 2시간 동안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읽은 그룹은 종이책을 읽은 그룹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가 약 55% 감소했다고 해요. 55%요? 반 이상이나 줄어든 거예요. 이 수치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0분 정도 더 길어졌고 REM 수면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피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 엄청 많았거든요. 분명 7시간은 잤는데 일어나면 5시간도 안 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나이트 모드 이런 거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도 써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한다고 해도 콘텐츠 자체가 뇌를 자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 모드 켜놓고 자극적인 뉴스나 스릴러 영화 보면요. 뇌는 여전히 흥분 상태예요. 제가 실험해봤어요. 나이트 모드 켜고 평화로운 풍경 사진 10분 보는 것 vs 일반 모드로 액션 영화 10분 보는 것. 확실히 액션 영화 본 날이 잠들기 더 어렵더라고요. 뇌가 계속 영화 장면을 떠올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블루라이트 차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는 아예 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챕터 2는 수면과 뇌의 관계입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면과 뇌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잠자면 뇌도 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억 정리와 저장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정보들, 배운 것들, 느낀 감정들이 뇌의 해마라는 부분에 임시 저장됩니다. 해마는 일종의 단기 저장소예요. 컴퓨터로 치면 RAM 같은 거죠.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 정보들이 대뇌 피질로 이동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을 기억 공고화라고 부릅니다. 이때 중요한 정보는 강화되고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되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요.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제 대학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험 전날 밤새우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끝나면 다 까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잠을 안 자니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SNS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튜브 쇼츠 하나 보고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 보고 틱톡 영상 보고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져 들어오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쇼츠 하나가 평균 30초라고 치면 30분에 60개를 보는 거예요. 60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 이미지, 음악이 쏟아지는 거죠. 뇌는 아직 정보가 계속 들어오네? 정리할 시간이 없는데?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기억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어제 뭐 했더라?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던 거예요. 분명 하루를 꽉 채워서 살았는데 기억이 희미한 거죠. 두 번째, 독소 제거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인데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노폐물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2012년에 처음 발견된 거래요. 낮 동안 뇌 활동을 하면서 생긴 독소들, 예를 들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들이 쌓이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와 관련이 깊은 물질이에요. 이런 독소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나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림프 시스템은 주로 깊은 수면 상태에서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가 약 60% 정도 수축하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뇌척수액이 흘러들어와 독소를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밤사이 청소부가 와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고 나서 든 생각이 그럼 나는 매일 밤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구나였어요.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죠.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몇십 년 쌓이면요? 솔직히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겁이 났어요. 세 번째, 뇌의 회복과 재충전입니다. 낮 동안 우리 뇌는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고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특히 전두엽이라는 부분은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등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장 많이 지칩니다. 수면 중에 이 전두엽이 회복되고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전두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체감이 됐어요. 수면 부족한 날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간단한 우선순위도 못 정하겠더라고요.
실제로 수면 부족 상태의 뇌 영상을 찍어보면 술에 취한 사람의 뇌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만큼 수면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거예요. 잠 줄여서 일하거나 놀면 당장은 시간을 버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을 잃는 거죠. 챕터 3은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나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항목들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솔직하게요.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본다. 밤중에 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본다. 스마트폰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 딱 5분만이 1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본다. 수면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이 우선이다.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시간이 줄어든 적이 있다. 자려고 누웠는데 SNS가 궁금해진다. 스마트폰을 안 보면 불안하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0에서 2개는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3개에서 5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습관 개선을 시작하세요. 6개에서 8개는 위험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9에서 10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에 8개가 해당됐어요. 진짜 심각했죠. 특히 5번, 딱 5분만이 1시간은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은 2개로 줄었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과 자려고 누웠을 때 SNS 궁금한 거. 이 2개는 아직도 완전히 못 끊었어요.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의지방약인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챕터 4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입니다. 4번째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인터넷에는 스마트폰 끊는 법 관련 정보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의지력을 발휘하세요. 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의지력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몇 번이나 오늘부터 안 본다 하고 다짐했는데 다음날 또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의지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해결책 첫 번째는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침실이 아닌 다른 방에 두세요. 거실이나 서재, 현관 등 침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좋아요. 저는 거실 TV 옆 서랍에 넣어둡니다. 침실에서 나가려면 문 2개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럼 알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알람 시계를 따로 구매하세요. 요즘은 1만 원대에도 좋은 알람 시계가 많습니다. 저는 쿠팡에서 1만 5천 원짜리 샀어요. LED 시계에 알람 기능 있는 거요. 이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시작한 첫날,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찾으려는 제 손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으로 손이 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중독됐구나 싶어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3일, 7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스마트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해결책 2번째는 시간 제한 설정하기입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멀리 두기 어렵다면 시간 제한부터 시작하세요. iOS의 경우 스크린 타임, 안드로이드의 경우 디지털 웰빙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밤 10시부터는 특정 앱들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앱들을 선택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밤 10시에 유튜브, 인스타, 틱톡 다 차단되게 설정했죠.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한두 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솔직히 처음 3일은 진짜 힘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앱을 열었는데 시간 제한이라고 뜨면 아 짜증나 이러면서 해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맡기세요. 진짜로요. 저는 여자친구한테 비밀번호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제를 못하더라고요.
해결책 세 번째는 대체 루틴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뭐 하지? 심심한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한 대체 활동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종이책 읽기 전자책 X. 저는 침대 옆에 항상 책 3권 정도 쌓아둬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인데요. 5에서 10분만 해도 효과적이에요. 유튜브에 수면 명상 검색하면 좋은 영상 많아요. 다음은 일기 쓰기인데요. 오늘 있었던 일을 3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매일 실천하려면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침대 옆에 노트 하나 두고 써요.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반려동물과 대화하기, 그리고 가볍게 청소나 정리하기. 그런데 너무 격렬한 활동은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내일 할 일 간단히 메모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걸 2개에서 3개 정도 골라서 루틴으로 만드세요. 저는 요즘 책 읽기 일기 쓰기 조합을 주로 해요. 20분 책 읽고 5분 일기 쓰고 잠자리에 들어요. 처음엔 이게 재미있을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특히 일기 쓰는 게 생각보다 좋았어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던 생각들이 정리되는 느낌? 해결책 네 번째는 환경 조성하기인데요.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있으면 뇌가 침대는 스마트폰 보는 곳이라고 학습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조건화라고 하는데요. 파블로프에게 실험 들어보셨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대신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뇌를 재학습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침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기, 오렌지빛 전구 추천,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 끄고 간접 조명만 켜기,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기. 좀 시원한 게 숙면에 좋아요. 차분한 배경음악이나 백색 소음 틀기. 저는 빗소리 ASMR 들어요. 저는 필립스 스마트 전구를 샀어요. 밤 9시부터 자동으로 오렌지빛으로 바뀌게 설정했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싶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조명만 바꿨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해결책 5번째는 점진적 감소 전략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1주차는 자기 30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 2주차는 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 3주차는 자기 1시간 30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 4주차는 자기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갑자기 2시간 전부터 끊으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30분부터 시작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매주 성공할 때마다 본인에게 작은 보상을 주세요. 저는 일주일 성공하면 좋아하는 디저트 사 먹기, 한 달 성공하면 갖고 싶었던 책 사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해결책 6번째는 알림 관리하기입니다. 밤 시간대에는 필수 연락처 외에는 모든 알림을 끄세요. iOS는 집중 모드, 안드로이드는 방해 금지 모드를 활용하면 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가족의 전화만 받도록 설정하세요. 급한 연락 오면 어떡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 10시 이후에 오는 연락 중에 정말 급한 건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급한 연락 못 받아서 큰일 난 적 없었어요. 대부분은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도 전혀 문제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해결책 7번째는 동료 찾기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이 할 사람을 찾으세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챌린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시작했어요. 서로 오늘도 성공했어? 물어보고 실패하면 괜찮아. 내일 다시 하자 응원해주고. 혼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것 같은데 누군가 같이 하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습관을 바꿀 때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댓글로 저도 같이 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30일 챌린지 실전 가이드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해서 효과 봤던 30일 챌린지를 공유할게요. 1에서 7일차는 적응 기간. 목표는 잠들기 30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 밤 10시 30분에 잠든다면 10시부터 스마트폰 치워두기. 대신 할 활동 한 가지 정하기. 책 읽기 추천. 알람 시계 구매 및 설정. 매일 밤 오늘도 성공. 체크리스트에 표시하기.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돼요. 저도 1주차에 3번 실패했어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켜서 유튜브 본 적도 있고요. 그래도 다음날 다시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8에서 14일 차는 심화 기간입니다. 목표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기 시작. 저녁 루틴 만들기는 샤워하고 스트레칭하고 책 읽기 같은 순서로 하세요. 침실 환경 개선은 조명, 온도 조절을 하세요. 일주일 돌아보며 어떤 점이 좋았는지 기록하기. 이 시기쯤 되면 몸이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저는 2주차에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더 수월한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낮에 졸음이 덜 오더라고요. 25일부터 24일 차는 습관화 기간입니다. 목표는 루틴을 자연스럽게 만들기이고요.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단계. 변화된 점들을 기록하기, 수면 시간, 기상 시간, 컨디션.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공유하기. 이때쯤이면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해요. 심리학에서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21일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는. 실제로 저도 3주차에 스마트폰 없이 자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22에서 31차는 완성 기간입니다. 목표는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잠들기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금지로 확대. 30일 후 변화 정리, 수면의 질, 낮 컨디션, 집중력 등. 다음 목표 설정하기. 30일 완주하면 정말 뿌듯해요. 저는 30일 채우고 나서 제 자신이 자랑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이런 성취감이 엄청났어요. 체크리스트 활용법.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체크. 오늘 목표 시간 지켰는가? 대체 활동을 했는가? 수면 만족도는? 내일 아침 기상시 컨디션 예상?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체크. 실제 기상시 컨디션은? 꿈을 꿨는가?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렇게 기록하면 변화가 눈에 보여요. 저는 스프레드시트에 기록했는데 그래프로 보니까 확실히 개선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속인다. 밤인데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둘째는 수면 중 뇌는 쉬지 않는다. 기억 정리, 독소 제거, 회복 작업을 해요. 셋째는 스마트폰 중독은 자가진단으로 솔직하게 체크해보세요. 넷째는 과학적 해결책 7가지, 물리적 거리, 시간 제한, 대체 루틴 등. 30일 챌린지로 실천 단계별로 천천히 적응하기. 자주 묻는 질문 Q&A 시작할까요? Q1 전자책은 괜찮나요? A 전자책도 화면이니까 블루라이트가 나와요. 가능하면 종이책을 추천하지만 전자책을 봐야 한다면 나이트 모드 켜고 밝기 최소로 낮추세요. 그리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Q2 업무상 밤에 연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A 중요한 연락처만 즐겨찾기에 추가하고 방해 금지 모드에서 즐겨찾기 연락만 받도록 설정하세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서 이 기능을 지원해요. Q3 낮잠은 괜찮나요? A 낮잠 자체는 괜찮아요. 단 오후 3시 이전에 20에서 30분 정도만 자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자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Q4 주말에는 좀 늦게 자도 되나요? A 일관성이 중요해요. 주말에도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저도 이거 지키느라 힘들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Q5 30일 챌린지 중간에 실패하면요? A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다음 날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목표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에이, 이게 되겠어?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예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 시간의 질도 좋아졌어요. 일의 효율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 줄였을 뿐인데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느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딱 30분만. 잠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부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30일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공유해주세요. 다들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밤 푹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